그날은 유독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좁고 답답한 대기실에 앉아 멍하니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짙은 화장에 낯선 색깔의 옷을 걸치고 술 냄새가 밴 공기를 아무렇지 않게 들이마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죠. 처음엔 억지로 버티는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꽤 익숙해져 버린 듯 했습니다. 제 안에 또 다른 제가 이 가면을 쓴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거울 속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 눈빛을 외면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며칠만 더 버티면 돼. 미진 씨 4번 방이요. 실장님의 외침이 좁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외침은 마치 저를 향한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늪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 늪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저에겐 그럴 힘이 없었거든요. 이혼 후 가진 것 없이 홀로 남겨진 저는 생활고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매달 밀려오는 공과금과 생활비, 그리고 엄마의 병원비까지. 저는 이 모든 짐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언니와 형부에게는 작은 카페에서 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밤마다 이 낯선 공간에서 저 자신을 팔고 있었어요. 매일 밤 저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이중생활이 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무감각해져 갔죠. 4번 방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 세상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숨을 쉬는 법도 잊어버린 것처럼 제 심장은 쿵 하고 멎어버렸어요. 눈앞에 서 있는 익숙한 얼굴, 젠틀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형부, 박서준 씨였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그의 얼굴 위로 며칠 전 언니와 함께 식사하며 다정하게 농담을 건네던 그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형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나는 유리처럼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젠틀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는 듯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 역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안 돼, 이건 아니야.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제 비밀이 들키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으니까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시선이 너무나도 따갑고 무거웠어요. 발걸음을 재촉해 문을 향해 걸어갔지만 형부의 목소리가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저를 조용히 복도로 데리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마주선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적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형부의 얼굴은 어둡게 굳어 있었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았어요.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제 뺨을 스쳤지만 제 얼굴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왜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형부와 마주해야 하는 걸까요? 형부에게 들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언니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저는 언니를 볼 면목도 언니에게 기대어 살 수도 없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미진아,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형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망감인지 걱정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어떤 감정을 읽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이미 눈가는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형부는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젠틀했지만 저는 그에게서 미묘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 손길이 마치 저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어요. 언니한테는 말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의 말에 저는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밀려오는 수치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서 저의 가장 밑바닥을 들켜버렸거든요. 그는 저를 조용한 비상계단 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텅 빈 비상계단에 앉아 저는 숨죽여 울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희뿌옇게 퍼지는 가운데 저는 그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늘 다정하고 따뜻했던 형부의 얼굴에는 왠지 모를 서늘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가 담배를 끄고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미진아. 왜 진작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묘한 탐욕을 보았어요. 그 눈빛은 마치 제가 놓인 상황을 이용하려는 듯 번뜩이는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미진아, 나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싫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달콤했고 저는 이미 그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이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대로 이 비참한 현실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그의 손을 잡고 새로운 늪으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 제 앞에는 두 개의 갈림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형부는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좁은 원룸 앞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진아, 언니 몰래 나랑 가끔 만나자. 내가 힘들어하는 거 내가 옆에서 위로해 줄게. 그의 제안은 너무나 달콤했어요. 저는 이미 그의 유혹에 깊이 빠져버린 뒤였죠. 가난한 현실과 외로움에 지쳐있던 저에게 그의 따뜻한 위로와 관심은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거부할 이유도 거부할 힘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의 비참함이 그 죄책감마저 무뎌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형부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값비싼 선물을 사주었고 우리는 은밀한 장소에서 만남을 가졌어요. 그는 저에게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미진아, 너는 정말 아름다워. 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는 네가 더 좋아. 그의 달콤한 말들은 저의 죄책감을 희미하게 만들었죠. 그의 품에 안겨 있을 때만큼은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 달콤한 거짓에 취해 있고 싶었습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느껴지는 쾌감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한적한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은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죠. 형부는 와인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미진아, 오늘 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둘만 생각하자. 그의 눈빛은 욕망으로 가득했고 저는 그 눈빛 속에서 위험하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보았어요. 와인잔을 든 채 저는 붉게 물든 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 아름답지만 위험한 색깔. 저는 그 와인을 한 모금 마셨고 형부는 제 손에서 와인잔을 빼앗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미진아, 너 정말 매력적이네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이내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그의 키스가 제 입술을 덮쳤습니다. 저는 그의 키스에 저항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의 키스에 응하며 저도 모르게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손은 조심스럽게 제 허리를 감쌌고 저는 그의 품에 더욱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외면했던 저를 보았습니다. 욕망에 충실한 솔직한 저를. 그의 키스는 더욱 격정적으로 변했고 저는 그의 키스에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저의 목덜미에 뜨거운 숨결을 내뱉으며 천천히 제 옷깃을 풀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길을 멈출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제 몸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셔츠가 열리고 그의 시선이 제 가슴으로 향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는 만족스러운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그의 손은 조심스럽게 제 가슴 위로 올라왔습니다. 부드러운 살결을 어루만지는 그의 손길에 저는 온몸을 뒤틀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침없이 제 몸을 탐했고 저는 저항할 의지조차 상실한 채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좁은 방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고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금기를 넘나들었어요. 그의 거친 숨소리와 저의 옅은 신음이 겹쳐지며 모든 것이 뒤섞였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뜨거운 불꽃이 튀는 듯했고 저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밀실 속에서 오로지 본능에 충실했고 시간의 흐름조차 잊은 듯했습니다. 그의 몸이 제 몸 위로 겹쳐졌을 때 저는 눈을 감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죄책감도 현실의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죠. 오직 형부와의 뜨거운 순간만이 존재했습니다. 격정적이었던 순간들이 서서히 진정되었을 때 형부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욕망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만족감과 함께 묘한 아쉬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미진아, 우리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서 벗어날 생각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의 유혹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죠. 저의 삶은 이제 완전히 그의 소나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순수한 처제가 아니었고 그는 더 이상 저의 다정한 형부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금지된 관계의 끈으로 엮여 있었고 그 끈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단단하게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이 관계의 끝이 어디일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부와의 은밀한 만남은 저에게 중독과도 같았어요. 낮에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밤이 되면 형부의 연락을 기다리는 저의 이중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그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그의 다정한 눈빛과 스쳐 지나가는 손길 하나에 하루 종일 설레곤 했어요. 가난한 현실과 외로움에 지쳐있던 저에게 형부는 유일한 위로이자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는 그와의 관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우리의 만남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이제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은밀한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은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죠. 형부는 저에게 값비싼 옷과 선물을 사주었고 우리는 밤마다 뜨겁게 서로를 탐했어요. 그의 손길이 제 몸에 닿을 때마다 저는 걷잡을 수 없는 욕망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미진아, 너는 정말 아름다워. 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는 내가 더 좋아. 라고 속삭였어요. 그의 달콤한 말들은 저의 죄책감을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 마음은 형부의 뜨거운 사랑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평소처럼 모텔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저를 향한 욕망과 소유욕이 가득 차 있었죠. 그는 제 옷을 하나하나 벗기며 말했습니다. 미진아, 너는 정말 완벽해. 이 아름다운 몸을 나 말고 다른 남자에게 보여주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묘한 흥분과 함께 불안감을 느꼈어요. 그는 저를 침대에 눕히고 저의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제 몸을 탐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저는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옅은 신음이 터져나왔죠. 그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미진아, 너는 내 여자야. 나한테서 벗어날 생각하지 마. 저는 그의 목소리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침없이 제 몸을 탐했고 저는 저항할 의지조차 상실한 채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좁은 방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고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금기를 넘나들었어요. 그의 거친 숨소리와 저의 옅은 신음이 겹쳐지며 모든 것이 뒤섞였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뜨거운 불꽃이 튀는 듯했고
저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밀실 속에서 오로지 본능에 충실했고 시간의 흐름조차 잊은 듯했죠. 그의 몸이 제 몸 위로 겹쳐졌을 때 저는 눈을 감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도 현실의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형부와의 뜨거운 순간만이 존재했어요. 격정적이었던 순간들이 서서히 진정되었을 때 그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욕망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만족감과 함께 묘한 아쉬움이 섞여 있었죠. 그는 저에게 미진아, 우리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 오직 우리 둘만 생각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저의 현실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달콤한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형부와 함께 모텔 침대에 누워있을 때 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휴대폰 액정에는 언니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고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형부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미진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는 제 전화기를 끄고 저를 다시 품에 안았어요. 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저에게 죄책감과 동시에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부에게 이 관계를 끝내자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형부는 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저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아, 나한테서 벗어날 생각하지 마. 너는 내 여자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의 집착에 숨이 막혔지만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집착이 저에 대한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집착이 점점 더 저를 옥죄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미 그의 덫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이 덫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의 삶은 이제 완전히 그의 소나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순수한 처제가 아니었고 그는 더 이상 저의 다정한 형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금지된 관계의 끈으로 엮여 있었고 그 끈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단단하게 조여오는 듯했어요. 이 관계의 끝이 어디일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죄책감으로 남았어요. 형부의 품에 안겨있던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죠. 휴대폰 액정에 선명히 박힌 언니라는 세 글자는 제 심장에 박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언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음에도 저는 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았어요. 형부의 따뜻한 품은 더 이상 저에게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언니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려왔죠. 형부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제가 알던 김미진이 아니었어요. 저는 언니의 사랑스러운 동생도 평범한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형부의 은밀한 유혹에 빠진 비참하고 더러운 존재였죠. 저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언니에게 모든 것을 들키기 전에 이 관계를 끊어야만 했어요. 형부는 저에게 미진아, 나한테서 벗어날 생각하지 마. 너는 내 여자야 라고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착은 더 이상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올가매는 족쇄일 뿐이었죠. 저는 제가 살기 위해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그의 곁에 머물다가는 저는 영원히 제 자신을 잃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결심이 선 날, 저는 조용히 짐을 꾸렸어요. 언니에게는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이혼 후 갈 곳 없던 저를 따뜻하게 맞아준 언니. 언니와 형부의 집에 얹혀 살던 시절. 언니는 저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고 저는 그런 언니의 사랑을 배신했어요. 저는 언니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저 참아 쓰지 못한 편지 한 통을 남겨두었어요. 언니, 미안해. 그리고 행복해야 해. 그 한 문장을 쓰는데도 제 눈에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잉크가 번지는 편지 위로 제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언니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저는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언니의 상처받은 모습을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는 형부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화를 차단하고 그가 저에게 사준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가 선물해준 값비싼 옷, 가방, 그리고 제가 그와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을 버려야만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집착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는 모든 것을 버렸죠. 그의 흔적을 지우는 행위는 저에게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저를 정화시키는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홀로 지방의 작은 시골 마을로 떠났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낯선 마을, 낯선 사람들. 저는 그곳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낯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밤이 되면 텅 빈 방의 고요함이 저를 짓눌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저는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자유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형부와 함께했던 뜨거운 밤을 꿈꿨지만 이제는 그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형부가 보고 싶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 그의 달콤한 목소리, 그리고 저를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의 눈빛, 그 모든 것이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그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죠. 저는 그에게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살 수 있었거든요. 저는 제 안에 남아있는 그의 잔재를 지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를 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니에게는 영원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저는 이제 저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가난하고 외로운 삶이지만 저는 이 삶을 택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형부의 여자가 아닌 평범한 여자 김미진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저는 제 자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